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강원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아직 후보 등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호칭은 출마 예정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당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공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후보가 너무 난립하는 바람에 좌파들한테 교육감을 뺏기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이 공천하면 공천하는 순간 정당 지지자들이 이 사람이다 하고 찍는데 우리 교육감 후보들은 그렇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후보를 알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일찍 각 지역의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원도 교육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두 분의 출마 예정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 우리 토론에 나오신 두 분은 유대균 출마 예정자 그리고 조백송 출마 예정자인데요.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유대균 출마 예정자부터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원 교육감 후보로 준비 중인 유대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조금 길게 하셔도 되는데.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자유우파 후보들이 많이 난립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선거에도 나와서 낙선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단일화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기구들이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고성국TV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백송 출마 예정자의 인사 말씀 또 출마의 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로 입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조백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성국 TV에서 우리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를 해 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두 후보 중에 단일 후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 이미 벌써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 후보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진보 단일 후보와 우리 보수 단일 후보가 이제 1대1 대결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두 분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이 교육감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들을 저희 고성국TV에서 미리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께 드릴 질문 한 4가지를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백성 후보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좌편향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정교조가 학교 현장을 장악한 지 수십 년째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좌편향 교육이 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좌편향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감들이 어떤 각오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백송 출마 예정자부터 먼저 답변하시죠. 예. 그 교육감은 그 학교가 그 특정 이념이나 그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또 교육의 그 중립성, 그 다음에 공공성이 지켜지도록 그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교육도 그 좌편향 논란이 그 지속이 되고 있어서 바로 이런 좌편향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교재 활용 또 수업 자료 전반에 대한
그 특정 정치 이념 성향이 그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실 수업에 있어서의 공공성과 그 자율성 보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나 역사 또 시민교육 등 그 민감한 그런 영역에서는 이제 교사의 개인적인 신념이 수업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서로 다른 견해가 존중받을 수 있는 토론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편향 교육에 대한 점검과 개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유대균 출마 예정자께서 같은 질문, 좌편향된 학교 교육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혹은 정파나 종교적 중립성은 사실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역사 교육 팀장으로 있으면서 역사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때 우리 교육 쪽에서의 어떤 이런 좌편향을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교사로 입직하는 임용고시를 치는 분들을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임용고시에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3급을 꼭 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교사로 입직하는 모든 사람들이 3급 자격을 취득해야만 시험을 칠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들에게는 최소한 역사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경험한 것인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이런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책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현장을 제가 살펴보니까 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도 있고 보조 교재도 있습니다. 이거 없애치워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기억과 진실을 위한 4.16 교과서 이런 것들이 학교에 막 퍼져 있습니다. 이런 거 싹 걷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 조례가 이렇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일부 시도에는 학생인권 조례에 일부 편향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싹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생인권조례만 고치냐? 그게 아니고 학교장이 운영을 할 때의 그 지침이 교묘하게도 학교 규칙, 학생 생활 지도 규칙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싹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올바른 어떤 그 학생들의 인식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재 편찬이 있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국정, 검정, 인정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교육감이 인정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좌편향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교육감 주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 편찬을 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해서 제대로 된 교육, 좌편향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내지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대균 출마 예정자님 설명 중에 아까 4.16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게 세월호 관련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통 4.16 그러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그렇게 그 좌편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걷어내야 된다 이런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유대균 출마 예정자
교육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강원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역시 강원도 교육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원도의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원 교육 현실을 참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지역 인사나 학부모 만나서 우리 학부모들이 지역 인사들이 생각하는 강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하면 학력 문제를 꼽더라고요. 학력. 학력.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난 12년 동안의 진보 교육감의 어떤 학력 문제에 대한 질타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전국 수준의 학력을 보면 사실은 꼴찌 수준이 맞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각 시군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이래서 인재 육성관을 만들어서 주말에 학생들을 모아서 따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일타 강사를 불러가지고. 이 무슨 뜻입니까? 강원 교육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일부 언론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학교의 8% 내지 10%가 수도권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조금 공부가 처지는 애들이 아니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나간다는 그런 언론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인 문제고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 강원도 자체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이 원주 지역은 다행히도 인구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정선이라고 하는 지자체는 최근에 몇천 명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일어난 건데 현재 우리 강원도에 60명 이하인 학교가 사실 54%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입학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20개 학교나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AI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래 산업 사회인데 사실 강원도의 인프라가 너무 약합니다. 아주 아쉽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과학관 하나 없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우리 여기 원주에 국립 전문 과학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료, 생명 분야에 특화된 과학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뭔가 미래 산업을 공부하거나 체험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유대경 후보 지금 강원도 교육의 그 현실을 한 3분 30초 정도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 비슷한 시간을 제가 조백성 출마 예정자님 강원도 교육 현실을 진단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은 그 오랫동안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가 현장에서 그 체감하는 교육의 질과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죠. 결국 강원도 교육의 실상은 우선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점점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특히 이제 농산어촌 그 소규모 학교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그 체계적인 책임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학력 저하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와 교육청의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의 격차가 지금은 이제 지역 격차로 이렇게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실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실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가 교육보다는 이념 논쟁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치나 관점이 강조되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를 그냥 교육의 자율이라는 말로 방치를 하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교실은 갈등의 공간이 되고 또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 즉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로 폐교와 이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대안적인 교육 모델이라든지 또 지역 연계 전략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교권의 약화입니다. 결국은 교권의 약화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 지도가 방치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죠. 학생 인권은 강조되지만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권한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교실 내에서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강원도 교육의 문제는 이런 단편적 현상이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 또 교육에 있어서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 이념화 또 행정 중심의 교육 또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의 출마 예정자와 이제 후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모두 강원도 교육 현실을 심각한 학력 저하, 또 학력 격차, 그리고 저출산, 학생 수 감소, 거기에 더해서 이념에 매몰된 이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백성 출마 예정자부터 말씀하시죠. 예. 우선 저는 이제 가장 심각한 학력 붕괴 문제에 대한 개혁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학력 붕괴는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기초학력 책임 교육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책임 주체 이것을 이제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과 학교, 학부모 간 그런 이제 연계 체제를 확립을 해서 이 기초학력을 분명하게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속 기초학력 책임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읽기, 쓰기, 또 수리 등 조기 진단을 의무화시키고요. 또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이제 공동 책임제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초학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교육청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의 정치화와 이념 현상인데요. 특히 전교조 교육감 집권으로 더욱더 무너진 우리 교육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편파적인 특정 이념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학부모 또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조백성 출마예정자께서 아까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기초학력 책임교육제요? 네. 그거 기초학력 책임교육. 제가 옛날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서 보충 수업 맨날 받고 그랬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지금은 이제 그 방과 후 교과 수업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예. 유사하죠. 하여튼 그것을 학교가 책임이 지고 네. 책임 있게 이걸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이번에는 유대균 출마 예정자께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세 가지 방법의 대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력 문제였는데 지금 우리 이제 방금 조백성 출마 예정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 쪽에서 볼 때는 학력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기초학력, 또 하나가 기본학력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기초학력이라면 요거는 3RS 쓰고 읽고 말하기, 한국인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학력 요거는 다른 말로 학년학력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 수준의 학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면 그 수준의 학력을 갖춰야 되는 것을 기본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초학력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학력도 갖춰야 됩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교육평가 정책을 총괄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평가, 학교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심지어 팀스와 피사와 같은 국제비교평가. 제가 이른바 교육평가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기초학력이나 기본학력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보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뭐가 확보가 돼야 되냐면 선생님의 권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별로야, 믿지 않아, 이런 분위기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 최고야, 우리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이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교사의 가르치는 권위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교사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조백성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집단의 어떤 그릇된 교육 철학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거의 강원도를 강원교육청을 강원행복청이라고 별명을 붙인 때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 아이도 미래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가치라는 것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의 행복을 담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교육의 어떤 가치다, 그런 의미거든요. 학력도 똑같이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권이 확립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학교 분위기가 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경험하셨을 텐데 면학 분위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딱 앉아 있다고 공부되는 거 아닙니다. 앉아서 시간이 좀 지체가 돼야지 머릿속에 들어오고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학교도 똑같습니다. 학교 문화가 공부하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물론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술을 배우고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학교다운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그 방과 후 학교 지원과정을 하면서 초등 돌봄 정책이 범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과 서로 연계해서 좀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우리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교육 쪽에서는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여겨서 이 학생들이 하나의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미래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뭐 이게 조금 좀 그 최근에 OECD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학습 난침반 2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결국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뭐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제시된 안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유대균 출마 예정자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시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쓰셨어요. 우리 조백성 출마 예정자보다 한 2분 정도를 더 쓰셔서 그 대안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2분 정도 추가 발언하실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대안과 관련해서. 네. 저는 또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그 학부모와의 그 소통 부재 그리고 이제 불신이 그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을 그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금은 완전히 그 배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은 이제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제 그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로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고 있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교육청의 신뢰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교권 약화, 그다음에 그 학생 지도의 방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그 교권을 분명하게 좀 그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교권이 그 학생의 그 인권을 침해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교권이 바로 섰을 때 학생을 그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 출마 예정자께서 그 인사 말씀 하시면서도 후보 단일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다 훌륭하고 역량 있는 후보들이겠지만 분열해서 계속 실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자유파 단일 후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출마 예정자들께서도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우리 유대균 후보께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 강원도 교육감 자유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육 방향이 같고 교육 철학이 같다 이러면 좀 연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유권자의 선택을 좀 쉽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교육 정책이나 공약이 약간의 상이점이 있다 이러면 그것은 같이 합의해서 닮으면 된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도 이 자유우파 교육감이 반드시 교육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킹스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갈등 공화국이랍니다. 이 갈등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은 국민 통합의 보루인데 오히려 교육이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민주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후보들이 이른바 특정 단체 소속 교육감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자유우파 교육감이 나서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교육의 어떤 국가관이 서고 올바른 역사관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민주 진보라고 하는 쪽에서는 특정 단체를 통해서 쉽게 이루어지지만 우리 이제 자유우파 보수 쪽에서는 이런 것이 너무 빈약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같은 질문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조백성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 강원도 교육감 그 중도 보수 후보 진영의 그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 교육이 이제 더 이상 이념의 논쟁이라든지 또 진영의 대립 속에서 이제 표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 보수 후보 간의 분열은 결국 우리 강원 교육의 안정과 미래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단일화는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강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책임 있는 결단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과 우리 교육 가족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면은 어떤 형태의 단일화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도 보수 후보들이 그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우리 강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동반자로 인식을 하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화의 과정과 결과 또 모두가 도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의 유분리가 아닌 강원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감 후보 출마 준비하고 있는 이 두 분, 유대균, 조백성, 유대균 두 출마의 애정자와 함께 지금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편양 교육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분 출마 애정자의 대안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유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에 대한 두 분의 아주 분명한 의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형태의 토론이 후보자나 출마 예정자한테는 굉장히 그 부담되는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집중해서 토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두 출마 예정자가 제가 그동안 숱하게 진행해온 어떤 정치인들의 후보 토론회보다도 아주 성숙되게 두 분께서 지금 토론을 잘 해주고 계셔서 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각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대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강조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백성 출마 예정자가 먼저 유대균 출마 예정자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우리 유대균 후보께서 그 발표한 공약 중에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공약이 있던데요. 요거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요즘에 AI 시대입니다. 그 미래 인재는 뭐 창의 융합 인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미래 리터러시를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의성이라는 겁니다. 미래 인재는 창의성이 꼭 길러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 주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배우는 어떤 힘을 키워서 자기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기본적인 학력이 밑받침돼야 됩니다. 기초학력, 기본학력이 밑받침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AI 시대니까 AI를 활용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교육과정에 스며들고 학교 활동에 스며들어야 될 겁니다. 창의성 문제는 이거는 그냥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요, 미국의 사회가 지식 같은 것은 학교에서 뭐 이렇게 AI를 통해서 다 배우니까
요즘에 예체능 교육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예체능을 통해서 감성을 키우고 소통 능력을 키우고 신체 능력을 키워서 이러한 역량이 커졌을 때 미래 역량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랍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접목해 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융합교육인데 스팀이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이 스팀은 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으로 제공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업하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아주 너무 잘했다고 교육부 장관 학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지금 학생들의 수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학력의 어떤 학력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 인재들이 뭔가 끈기, 열정, 도전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활동이 지금은 빨리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답변하시면서 스팀이요? 스팀, 예.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게 이제 스팀이 S가 네. 사이언스, T, 테크놀로지, E, 엔지니어링, A, 아트, M, 매스매틱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합쳐서. 예.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유대균 출마 예정자가 조백성 출마 예정자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그 학력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더 추가해서 이렇게 설명하실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그 공약 사항을 보니까 학력 향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안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강호교육의 이제 가장 큰 그 문제가 이제 학력 저하 문제를 두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기초학력의 그 하락에서부터 비롯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기초학력 그 책임 보장제 강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또 교육청이 이거는 이제 공동 책임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그 기초학력 진단을 갖다가 아주 상시화 시켜서 조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개별 학습 계획제라든지 또 소그룹 1대1 보충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 기초학력 이것은 이제 어느 학생도 이 기초학력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최소한의 교육 안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나가서 이제 지역과 학교가 이제 맞춤형 그런 학력 향상 프로그램 모델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격 튜터링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찾아가는 학습 지원단 등을 운영을 해서 학교가 좀 더 자율적으로 이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AI가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AI를 활용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그런 이제 기초학력 보강 시스템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지금 이것으로 이제 준비된 질문은 저희들이 다 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방송에서 이런 시사 또는 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했는데 너무 적대적으로 싸워도 참 진행이 어렵지만 너무 우호적일 경우에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 진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면서 또 다 함께 해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토론을 해주셔서 아주 이 두 분의 토론에 저도 좀 푹 빠져서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이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뭐 그러시죠.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백송 선생님께서 그 공약 사항 중에 아주 특이한 좀 공약이 하나 있어서 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싶은데 내용이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약을 발표하셨는지 좀 네.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추가 네. 답변하시겠어요? 예, 예. 네. 제가 이제 그 2022년도 교육감 선거 때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이제 바로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간편식을 제공을 해가지고 아침을 굶고 오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 간편식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공약인데요. 아침 결식 그 예방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집에서 거르고 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업 시간 그 수업 활동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개발한 그런 게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이게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간편식이기 때문에 비용은 뭐 한 2,000원에서 한 2,500원 정도. 간편식이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뭐 김밥이라든지 뭐 샌드위치, 빵 또는 뭐 요거트, 두유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단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복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학생의 학습권 또는 뭐 건강권을 지키는 그런 이제 일종의 교육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력적인 공약이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이거 빌려가실 생각? 아니, 제가 아침밥 제공하는 공약이 사실은 저희 주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밥 제공을 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 하면 이게 직접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농협에서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 자금을 활용하니까 아침밥 제공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그게 보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유파 보수 후보 단일화를 다 좀 염두에 두고 지금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두 출마 예정자의 생각이 좀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막상 이제 그 디테일에 들어가면 약간씩의 강조점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원도민들께서 과연 어떤 출마 예정자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더 책임 있게 맡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먼저 하실래요? 우리 조백성님이 네. 그 유대균 출마 예정자 이런 점이 좋다. 뭐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유대균 그 출마 예정자님은 뭐 교육부에서 장학관으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그 장점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으로 이제 교육 전문가라는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하고 계신데 역시 존경스럽습니다. 오랫동안 교육부에서 근무하셨고 저는 교육부 근무를 못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앞으로 이제 단일 후보가 되시면 또 본선에 나가셔 가지고 선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유대균 출마 예정자도 우리 조백성 출마 예정자 칭찬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네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를 나가면요, 뭐 K-팝, K-컬처, K-문화, 요즘에는 뭔 K-방상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첫 글자가 K자거든요. 이 K-교육도 좀 세계화로, 미래화로 좀 나가고 싶은 욕심이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강원도 교육계의 모든 분이 서로 힘을 합치고 연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조백송 선생님이 강원교육총연합회 회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총연합회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연합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 선생님하고 저하고 손을 맞잡으면 그만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그동안에 글 쓰시는 거 보니까 진짜 달필이십니다. 아주 맥을 짚어서 잘 쓰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소개를 더 하면 옛날에 무공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간첩을 잡아서 그런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니 선생님으로 있을 때 간첩을 잡았어요? 네, 그 이제 사실은 간첩을 잡은 게 아니고요. 네, 그 96년도에 이제 그 강릉에 그 북한의 그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한 26명의 그 승조원들이 침투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그 다 이제 소탕이 되고 마지막에 남은 잔당 2명이 딱 제가 근무하는 학교 부근까지 이제 도주를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딱 마주친 거예요. 조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아 이거 도주 잔당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로 그 경찰 당국에 이제 그 신고를 해가지고 격투에서 제압한 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예, 그게 나중에 이제 간첩 잡은 선생님이다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다시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아주 칭찬을 제대로 해주시네요. 자, 이제 1시간 가까이 되었는데요. 예, 마무리 인사 말씀 듣고 오늘 강원도 교육감 출마 예정자 두 분과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우리 토론 시작하면서 인사 말씀은 유대균 출마 예정자가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끝을 맺으면서 조백성 출마 예정자께서 마무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아무쪼록 저는 이제 오늘 이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비록 이제 그 유대균 그 출마 예정자하고 저하고 이제 2명의 그 양자 단일화이긴 하지만은 이를 통해서 이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뭐 앞으로 또 그 우리 현직 그 신경호 교육감님하고도 또 2차 단일화를 아마 해야 할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 보수 교육감이 이제 반드시 교육감이 당선이 돼서 우리 무너진 강원 교육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대균 출마 예정자의 마무리 인사 말씀. 사회를 바꾸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교육이 살아야지 강원도가 삽니다. 우리 강원 교육이 잘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대로 된 교육관으로 서로 연합해서 강원의 미래 세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서 강원도 교육감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두 분, 유대균, 조백송, 유대균 두 출마 예정자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은 왜 이렇게 못했나 하는 아쉬움과 좀 탄식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저희들이 고성거 TV를 통해서 공개할 텐데요. 17개 시도광역에서 다 똑같은 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이런 강원도처럼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 출마 예정자들의 의지가 이렇게 좀 일찍 발현이 돼서 조금 발빠르게 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출마 예정자들끼리도 소통도 안 되는 곳도 덜어 있습니다. 이 강원도 교육감 후보 출마 예정자들의 이 후보 토론회가 다른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 또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자유우파 후보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에 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강원도 원주에서의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거의 반쪽을 잡으셨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